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슈퍼리그 B조 탑걸과 스밍파의 경기 결과입니다. 펠레 스코어가 나왔네요. 3대2로 탑걸이 승리했습니다. 득점자입니다. 체리나 한 골, 김보경이 멀티골, 히밥 깡미 한 골씩 기록했습니다. 평점입니다. 체리나 8, 유빈 7.5, 김보경 9점의 MOM, 태미 8.5, 다영 6.5, 김태형 감독 7점입니다. 깡미 8, 심으뜸 7.5, 일주어터 5, 히밥 8.5점의 민트별, 앙예원 5, 박주호 감독 5점입니다. 탑걸의 우승 시즌이었던 슈퍼리그 2회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토너먼트 진출을 달성했습니다. 김보경 선수가 2골, 멀티골을 기록했는데요. 유빈이 밀어준 볼을 중거리 슛, 일주어터 키퍼의 실책성 플레이까지 겹치면서 볼이 뒤로 흘러 들어가면서 골을 넣고 또 PK 골도 기록하면서 결승골이 되었죠. 체리나 선수도 승리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최근 2경기 연속으로 핸드볼을 범하면서 결승골을 헌납하는 아쉬움을 보였는데요. 이날 경기는 핸드볼 파울도 없었을 뿐더러 오랜만에 호쾌한 중거리 슛을 터뜨렸습니다. 선취골이었고요. 또 가장 중요할 때 2대2로 동점인 가운데 코너킥 상황에서 앙예원 선수의 핸드볼을 유도하는 코너킥 처리를 했습니다. PK 유도까지. 그리고 경기 시간이 24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후반 종반부터는 체력적인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날 경기는 이채연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교체전 활용도 할 수 없는 상황. 체리나 선수가 끝까지 수비적으로도 파이팅 보여주면서 기여를 해줬습니다. 유빈 선수, 이날 경기는 훨씬 좋은 패스워크를 보여줬어요. 태미, 리나, 유빈이 주고받는 패스도 그랬지만 다영에게 혹은 보경에게 뿌려주는 패스가 성공률이 꽤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원 싸움이 상당히 난전이었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해주면서 볼 소유권도 가져와줬죠. 다만 리나, 유빈 이 수비 듀오가 아쉬웠던 것은 오버래핑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타이트한 압박을 할 때 리나 혹은 유빈 한 명의 선수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주면서 수적으로 대등하게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다영에게만 오히려 맡겼거든요. 사실 투맨 게임으로 전방을 풀어나가기에는 스밍파의 수비 레벨도 상당히 높거든요. 유빈 선수도 적극적으로, 리나 선수도 적극적으로 좀 올라가서 볼을 받아주는, 이 공간을 채워주는 움직임이 좀 아쉬웠습니다. 보경 선수가 그나마 중앙까지 내려오면서 굉장히 많은 범위를 커버를 했는데 사실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으뜸 선수 상대로도 슈팅을 몇 번 내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준수한 수비였고, 다만 세트피스 수비 시에는 깡미에 대한 수비에 어려움을 좀 보였습니다. 다영 선수는 첫 번째 골을 어시스트했죠. 전방에서 대각으로 돌려주는 패스가 아주 일품이었고 리나 선수의 선취골을 도왔습니다. 아직까지 보경 선수와 동선이 좀 겹치는 모습들이 있어요. 보경 선수도 적극적으로 좀 벌려줄 것을 주문을 했는데 후반전에는 그 움직임이 좀 나아졌거든요. 전반전은 좀 아쉬웠고 후반전은 다영이 중앙으로도 침투하면서 보경 패스를 받고 원투 돌려주려는 시도도 있었고 실제로 성공한 사례도 있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패스를 투입하다가 한 번은 본인이 직접 턴을 돌아서 왼쪽 사이드를 공략하는, 주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왼발 슛이 약했지만 왼발은 좀 더 연마하면 되고요. 그 시도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앙예원 선수와의 이 세컨 스트라이커 싸움, 서로 압박을 굉장히 잘해줬는데 전체적으로 슈팅 수가 너무 적었고 침투 플레이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1인분을 해줬습니다. 태미 키퍼가 상당히 좋은 선방력을 보여줬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는 리나, 태미, 깡미가 겹치면서 우당탕탕 시츄에이션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그 장면을 제외하고 나서는 태미 키퍼가 상당히 좋은 선방도 많이 보여줬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키퍼의 비중은 말할 것도 없는데 태미 키퍼의 롱스로우도 상당히 높은 고도와 비거리를 자랑했습니다. 다만 발밑은 아직 좀 투박해요. 발밑으로 한 패스는 조금 더 연습을 하면 되겠죠.
보경 선수는 멀티골을 넣은 것 이외에도 굉장히 활약이 좋았죠. 수비 가담도 좋았고 특히 이쪽에서 때렸던 강력한 슈팅, 일주 키퍼의 손을 맞고 크로스바 맞았던 그게 들어갔다라면 엄청난 피니쉬가 될 뻔했는데 그래도 그 슈팅 굉장히 멋졌습니다. 역시 에이스다운 활약이었고요. 이채연 선수는 허벅지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하죠. 채연 선수도 경기 후에 좀 미안함의 눈물을 보였는데 사실 채연 선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룹 활동을 할 때도 일본 멤버들의 한국 활동 적응을 상당히 도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캐릭터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에 더욱더 미안한 마음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태형 감독도 김병지 감독과 더불어서 이번 시즌 어느 정도의 명예회복을 하는 시즌이 되겠네요. 탑걸의 4강행을 이끌었고요. 본인도 최근에 3연패 그 사슬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액셔니스타와 지난 새 시즌 썩 좋지 못했는데 탑걸과의 출발은 나쁘지 않네요. 다만 전술의 다양성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채연 선수가 부상으로 뛸 수 없는 상황에서 5명의 주전으로 잘 운영을 했고요. 다만 공수 간의 간격이 여전히 벌어지는 것 그리고 김보경의 독박 축구의 조짐이 다시 또 보이고 있어요. 최진철 감독 시절에 다영이 적극적으로 중원으로 내려와서 연계를 했던 거에 비해서 그리고 특히 리나 선수의 오버래핑이 활발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선수들의 움직임이 좀 단조로워진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스밍파의 수비 듀오는 이날 경기에도 강했습니다. 히밥과 깡미 나란히 한 골씩 기록했죠. 본인들의 장점도 잘 활용을 했어요. 히밥은 본인의 킥력을 활용해서 첫 번째 동점골, 깡미도 페널티 에어리아 안에서 강력한 모습 보여주는데 태미 리나와의 경합 상황에서 끝까지 집중해서 볼을 우겨 넣으면서 2대2 만들어냈습니다. 히밥 선수는 상대가 알고도 잘 막지 못하는 빠른 슛 타이밍을 구사하면서 계속해서 상대에게 어려움을 선사했고 깡미 선수는 참 낙구점을 잘 찾아요. 웬만한 공중볼을 머리로 또 몸으로 잘 받아냅니다. 그리고 골대의 최고 레벨의 공격수인 김보경을 상대로도 준수한 수비 보여줬어요. 다만 낙하산 작전이라고 하는 깡미가 공격으로 가고 으뜸이 내려서는 작전은 굉장히 어수선했고 사실 거의 효과를 못 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으뜸 선수가 바로 그 낙하산 전술의 희생양이었는데요. 수비로 내려갔을 때 으뜸 선수는 썩 효과적이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공격으로 왔을 때는 위협적이었죠. 특유의 패턴이 있죠. 오른쪽으로 치고 슈팅하는 것. 0점이 빗나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또 크로스바를 강타하는 멋진 슈팅도 나왔죠. 으뜸 선수는 확실히 공격할 때 특히 카운터 어택 찬스에서 확실히 빛나는 것 같아요. 또 적극적인 수비를 해주기 때문에 항상 1인분은 해주는데 앙예원 선수와 더불어서 이날 경기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번 B조 예선의 진짜 주인공 찐주는 앙예원 선수라는 생각입니다. 블라비를 탈락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블라비전에서도 그 안면골이 들어가면서 블라비의 골 득실차는 -1이 됐고 스밍파는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죠.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도 고의는 아니었습니다만 핸드볼 반칙으로 결승골을 헌납. 결국은 블라비가 탈락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예원 선수 왕성한 활동량과 체력을 바탕으로 압박의 강도가 참 좋죠. 그 압박을 하면서 볼 소유권을 얻어내기도 하고 또 압박을 통해서 심으뜸 선수의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수비적 기여는 상당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공격 마무리, 슈팅 숫자가 적은 것 다영 선수와 비슷하기도 하고 슈팅의 정확도가 상당히 아쉬워요. 0점이 꽤나 안 맞는 모습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더 발전하리라는 생각이 들고 토너먼트에서도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일주 키퍼 3실점을 했습니다. PK 실점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앞선 2번의 실점은 일주 키퍼의 실책성 플레이가 관여가 됐죠. 리나 선수의 중거리 슛이 워낙 호쾌하긴 했습니다만 일주 키퍼의 점프 타이밍에 맞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방어를 해내지 못했고 또 보경 선수의 슈팅 강력하긴 했습니다만 두 손으로 쳐내지 못하고 오른손 한 손에 맞으면서 충분히 볼의 세기를 제어하지 못했고 볼이 뒤로 흐르고 말았죠. 특히 두 번째 실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일주 키퍼가 발밑으로 오는, 땅으로 오는 슈팅은 상당히 순발력이 좋아요. 그리고 히밥이나 깡미에게 내려주는 어떤 플레이도 좋은데 이날 경기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다 선수는 한 차례 교체돼서 뛰긴 했습니다만 출전 시간이 너무 적었죠. 스밍파는 4강 진출이 매우 유력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서 식스맨이 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긴 합니다만 신입 감독 박주호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감독들이 막상 경기에 들어가면 또 시속 게임이 펼쳐지면 승부욕이 발동되기 때문에 식스맨 활용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보였습니다. 박주호 감독의 두 번째 경기였는데 확실히 골대녀에서 잦은 전술 변화는 선수들을 혼란케 하고요. 몸에 체득되지 않은 채 머리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하는 플레이가 확실히 어수선함을 보여줬어요. 박주호 감독이 의도한 건 알겠습니다. 깡미 선수의 피지컬을 활용해서 이혜정 선수 마냥 앵커 역할을 하면서 버텨주고 으뜸, 예원, 히밥에게 내주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또 헤더를 잘하기 때문에 직접 고공 플레이를 하겠다는 심산이었던 것 같은데 혼란이 상당히 야기됐어요. 스밍파 선수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으뜸 선수가 뒤로 갔을 때 으뜸 선수가 가진 장점이 많이 상쇄가 되면서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골대녀에서의 임기응변은 굉장히 중요하죠. 경기 내내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서 감독이 순발력과 기지를 발휘해야 되고요. 또 프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준비하고 나와도 플랜 A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B, C까지 준비를 해야 되고 개개인에게 디테일하게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월을 선다거나 여러 가지 디테일한 작은 부분까지도 짚어주는 게 더 좋거든요. 박주호 감독도 이제 2경기 해봤으니까 토너먼트 올라갈 때 더욱 적응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전체적인 틀을 자꾸 변화시키는 것은 지금의 구력 상태에서는 썩 바람직하지는 못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앙예원 선수가 통산 5호 공격 포인트를 달성합니다. 15경기에서 3골 2어시. 이 중에는 안면 슛도 포함이죠. 이제 전설적인 골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결과적으로 보니까 블라비를 떨어뜨린 골이었기 때문에 그 비중이 더욱 컸습니다. 리나 유빈 선수가 25경기 출전 달성합니다. 쿼터 센츄리네요. 탑걸의 창단이었던 시즌2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오고 있죠. 팀의 우승과 강득, 승격, 희노애락을 다 겪었고 이번에 다시 토너먼트 진출까지 그야말로 베테랑 수비 듀오죠. 히밥 선수가 10경기 출전 달성했습니다. 그야말로 스밍파의 복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히밥 선수가 합류한 이후에 슈퍼리그 4회 준우승을 했고 지난 컵대회 우승을 했고 이번 슈퍼리그도 조 1위로 토너먼트 진출을 했어요. 그야말로 실패를 모르면서 승승장구인데 과연 이번 대회 마무리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탑걸이 15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기존 3대장이었던 앳9월에 이어서 4호 기록이니까요. 그 의미가 상당합니다. B조의 순위표입니다. 스밍파 1승 1패, 골 득실 플러스 1로 1위, 탑걸 1승 1패, 골 득실차 제로로 2위, 그리고 블라비가 골 득실 마이너스 1로 3위, 5, 6위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탑걸과 스밍파의 상대 전적입니다. 첫 맞대결에서는 스밍파가 연장전 접전 끝에 2대1 승리했는데 이번에는 탑걸이 갚아줬네요. 3대2 이번에도 재밌는 경기가 나왔는데 1승 1패 동률이 되었습니다. 감독들입니다. 김태형, 박주호 감독의 첫 맞대결이었는데요. 김태형 감독이 첫 승을 챙깁니다. 공격 포인트입니다. 김보경 선수가 2골, 체리나 선수 1골, 유빈 1어시, 다영 1어시. 네 선수가 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스밍파는 깡미 1골, 히밥 1골, 그리고 앙예원 선수가 1어시. 으뜸 선수를 제외하고 세 선수가 공격 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슈퍼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A조, B조 예선이 다 마무리가 됐죠. 정혜인 선수가 4골로 선두인 가운데 김보경 선수도 3골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히밥 깡미 선수도 2골이 되었습니다.
여기 중에서 채연 선수만이 5, 6위전으로 향하는 선수네요. 슈퍼리그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강보람, 유빈 선수가 2개의 도움 기록 중입니다. 올타임 득점 순위입니다. 사오리 선수가 22골로 선두, 김보경 선수가 2골 추가하면서 18골 단독 4위가 됐습니다. 깡미 선수도 어느새 9골이나 기록을 했는데요. 수비수로서는 굉장히 빠른 페이스예요. 김혜선 선수보다 훨씬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올타임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유빈이 어시 하나 추가했죠. 7개의 도움이 되면서 경서 정혜인과 동률입니다. 다영도 도움 하나 추가하면서 4어시. 순도는 좀 낮습니다만 같은 스탯을 기록합니다. 올타임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김보경 선수가 23경기 23개가 되면서 경기당 1개 순도 높은 기록으로 올라섰고 단독 5위가 됩니다. 탑걸 스밍파 선수들이 부지런히 스탯을 쌓고 있는데요. 유빈 선수 13개 공동 12위가 됐고, 체리나 선수 11개 공동 16위, 깡미 선수 9개 공동 20위에 오릅니다. 히밥과 다영 선수도 나란히 4골에 4어시 8개를 기록하면서 공동 24위입니다. 그리고 앙예원 선수 조금 느리긴 하지만 5개의 공격 포인트, 사실 5개까지 못 오는 선수들도 수두룩하기 때문에 좋은 기록입니다. 동주수와 하나 채연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군요. 감독 성적입니다. 김태형 감독 19경기 10승 9패, 마침내 10승고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했던 3연패에서 연패를 끌어냈고 승리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박주호 감독은 처음으로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과연 데뷔 동기인 이근호 감독과 결승에서 맞붙을지 궁금해집니다. 팀 성적입니다. 탑걸이 25경기 15승 10패로 2위에 올라섭니다. 최다승 최소패 기준이니까요. 액션이 다음 가는 기록이고, 승률로 따져도 3번째입니다. 스밍파, 액션이 그 다음에 탑걸이거든요. 6할 넘는 팀이 딱 3팀밖에 없어요. 승부차기를 무승부로 봤을 때의 승점 순위입니다. 탑걸이 10승 5무, 승점 3점 추가하면서 5위의 기록. 스밍파는 사실 승점 추가하면 원더를 잡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승점 없이 마무리합니다. 토너먼트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액션이와 탑걸, 스밍파와 월클이 각각 준결승을 갖고 5, 6위전은 원더와 블라비의 대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월등히 앞서는 상성은 없어요. 액션이와 탑걸도 1승 1패 동률이고요. 스밍파와 월클, 스밍파가 2승 1패긴 한데 한 경기 앞선 것 뿐이고, 원더와 블라비도 블라비가 한 번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상성은 없다. 매 경기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탑걸, 블라비, 스밍파 세 팀에게 모두 중요했던 경기였는데요. 탑걸이 4강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탑걸에게 탈락 위기가 여러 번 있었죠. 1대1, 2대2로 비기는 상황 속에서 김보경 선수가 에이스의 품격을 보여줬고, 체리나 선수 또한 주장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11개 팀 통틀어서 가장 주장다운 주장, 체리나 선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따끔하게 질척할 때도 있고 또 선수들을 따뜻하게 독려할 때도 있고요. 리더십이 참 좋습니다. 태미 선수 또한 아유미 선수의 후계자로서 골문을 잘 지켜주고 있고요. 탑걸이 좋은 조직력으로 올라갔고, 스밍파는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조 1위를 확정 지으면서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이죠. 박주호 감독의 역량, 토너먼트에 진출했을 때는 어떨지도 궁금해지는군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